청궁도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주체, 등장인물은 각각의 캐릭터를 지닌 7행성입니다. 이 7행성이 청궁도의 스토리를 엮어나가기 때문에 행성은 점성술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행성은 각각 고유한 문화권을 가진 12별자리라는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한 왕국, 문화권에 따라 행성의 고유한 캐릭터를 발휘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는 그 왕국에 속하는 행성이 어떤 행성이냐에 따라 행성의 입장이 달라지는 4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행성이 어떤 별자리에서는 제자리를 만난 듯 안정되고, 어떤 별자리에서는 환영을 받게 되어 기뻐하고, 또 어떤 별자리에서는 나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 불편하며, 어떤 별자리에서는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등장인물, 행성이 특정 문화권을 가진 왕국, 다시 말해 별자리를 관할하는 4가지 방식을 디스포지션, 주제라고 합니다. 주제는 행성이 어떤 별자리를 담당해서 관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성과 별자리를 조합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별자리를 주재하는 행성, 그러니까 별자리의 관할을 맡은 행성을 주재성, 디스포지터라고 부릅니다. 별자리의 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제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별자리의 왕, 주인이 되는 도머사일, 다른 말로 룰러십을 들 수 있습니다. 도머사일은 자신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행성이 고유한 캐릭터를 안정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주제에 속합니다. 또 다른 바람직한 주제로 엑절테이션을 들 수 있습니다. 엑절테이션은 도머사일처럼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환영받는 손님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넘치고 의욕에 차서 들뜨기 쉽습니다. 반면에 데트리먼트는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주제입니다. 속한 별자리를 적대해서 삐뚤어진 상태입니다. 자신과 잘 맞지 않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불만에 차거나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성격을 띠는 주제인 폴은 말 그대로 지금의 위치보다 낮아져서 힘을 잃고 나약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더불어 별자리의 주인이 되는 룰러십, 도머사일과 별자리의 반대자가 되는 데트리먼트는 서로 대조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껏 신이 난 엑절테이션과 잔뜩 기죽은 폴도 대조관계를 이룹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도머사일, 룰러십은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주제 방식이고, 엑절테이션은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은 아니지만 마치 슈퍼스타처럼 자신의 강한 영향력에 고무되어 있는 다소 들뜬 방식의 주제입니다. 한편 도머사일, 룰러십과 반대되는 데트리먼트는 자신이 속한 별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언제라도 삐뚤게 나갈 수 있는 방식의 주제이고, 엑절테이션과 반대되는 폴은 행성이 자신의 고유한 캐릭터를 가능한 억제하고 내보이려고 하지 않는 주제 방식입니다. 참고로 도머사일, 룰러십의 로드는 왕국의 왕, 별자리의 주인이라는 뜻에서 룰러라고 칭합니다. 이처럼 별자리의 주인은 룰러, 다시 말해 도머사일 로드, 룰러십 로드만 되지만 반드시 그 별자리의 주인이 아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엑절테이션 로드가 도머사일, 룰러십 로드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마치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실세인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별자리의 주인, 룰러는 도머사일 로드, 룰러십 로드 하나뿐입니다. 영국의 점성학자 윌리엄 릴리는 도머사일, 룰러십에 5점을 주고 엑절테이션에 4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격차를 두기보다는 각각의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유하자면 도머사일, 룰러십은 장거리를 꾸준한 페이스로 완주하는 마라톤 선수에 가깝습니다. 멀리 보고 안정성을 필요로 할 때 유리한 셈입니다. 한편 엑절테이션은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내는 단거리 레이스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단기간에 집중해서 결과를 내는데 유리한 것입니다. 이렇듯 도머사일, 룰러십과 엑절테이션은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각각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트리먼트와 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별자리의 4가지 방식의 주제를 담당하는 로드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바깥쪽에서부터 순서대로 진한 분홍은 도모사일, 연한 분홍은 엑절테이션, 하늘색은 폴, 진한 하늘색은 데트리먼트 로드가 들어갈 칸입니다. 진한 분홍과 진한 하늘, 그러니까 도모사일과 데트리먼트가 반대되고 연한 분홍과 연한 하늘, 그러니까 엑절테이션과 폴이 반대됩니다. 우선 행성들의 왕인 태양은 여름의 한창인 고정공이자 제왕을 상징하는 사자자리의 도모사일 로드가 됩니다. 다시 말해 태양은 사자자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할 것은 마주보는 별자리끼리는 각각의 로드가 서로 대칭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자리의 도모사일 로드인 태양은 사자자리와 마주보는 물병자리에서는 도모사일이 반대, 즉 데트리먼트 로드가 됩니다. 태양은 사자자리와 마주보는 물병자리에서 사자자리에서 주인으로 있을 때와는 반대로 데트리먼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성들의 대조관계를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미너리인 태양과 달은 토성과 대조되고 금성은 화성, 수성은 목성과 대조되는데요. 이것이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태양과 대조되는 토성은 태양이 도모사일 로드인 사자자리에서 도모사일과 반대되는 데트리먼트 로드가 됩니다. 반대로 사자자리와 마주보는 물병자리에서는 데트리먼트와 반대인 도모사일 로드가 됩니다. 물병자리에서는 토성이 주인이고 토성과 대조되는 태양이 도모사일의 반대인 데트리먼트 로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루미너리이자 여왕인 달은 왕이 다스리는 사자자리의 옆 개자리에서 도모사일 로드가 됩니다. 반대로 마주보는 염소자리에서는 도모사일과 반대인 데트리먼트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루미너리인 달은 태양과 마찬가지로 토성과 대조되기 때문에 달이 주인인 개자리에서도 토성은 도모사일과 반대인 데트리먼트 로드가 됩니다. 반대로 개자리와 마주보는 염소자리에서는 데트리먼트와 반대되는 도모사일 로드가 되고 개자리의 주인이었던 달 역시 반대로 데트리먼트 로드가 됩니다. 다음은 수성인데요. 수성은 왕과 왕비를 보좌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루미너리가 주인인 각각의 별자리 옆인 쌍둥이 자리와 처녀 자리에서 도모사일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세밀한 성격을 띠는 수성과 대조되는 행성은 넓게 보는 목성이기 때문에 그 목성이 수성이 주인이 되는 자리에서 각각 데트리먼트 로드가 됩니다. 반대로 쌍둥이 자리와 마주보는 사수자리, 처녀 자리와 마주보는 물고기 자리에서는 수성이 도모사일과 반대되는 데트리먼트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목성은 반대로 도모사일 로드가 됩니다. 다음으로 금성은 수성의 옆에 있는 각각의 별자리, 황소자리와 천칭자리에서 도모사일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평화주의 금성과 대조되는 행성은 경쟁과 다툼을 꺼리지 않는 화성인데요. 이 화성은 금성의 자리에서 반대로 데트리먼트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황소자리와 마주보는 정갈자리, 천칭자리와 마주보는 양자리에서는 반대로 금성이 데트리먼트 로드가 되고 화성이 도모사일 로드가 됩니다. 보시면 하늘의 왕과 여왕인 루미너리를 기준으로 왕과 여왕을 보좌하는 수성, 귀족을 의미하는 금성, 군사를 의미하는 화성, 왕궁을 보호하는 테두리인 목성, 그리고 빛을 상징하는 루미너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루미너리와 대척점을 이루는 토성 순으로 각각의 별자리에 도모사일 로드, 룰러가 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엑절테이션 로드입니다. 우선 태양은 12별자리의 시작인 양자리의 엑절테이션 로드가 됩니다. 반대로 마주보는 천칭자리에서는 엑절테이션과 대조되는 폴 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루미너리인 달은 양자리 다음 별자리인 황소자리에서 엑절테이션 로드가 됩니다. 마주보는 별자리인 정갈자리에서는 반대로 폴 로드가 됩니다. 수성은 처녀자리에서 도모사일 로드가 될 뿐만 아니라 엑절테이션 로드도 되며 마주보는 물고기 자리에서는 반대로 데트리먼트 로드임과 동시에 폴 로드도 됩니다. 금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엑절테이션 로드가 되며 마주보는 처녀 자리에서는 반대로 폴 로드가 됩니다. 화성은 염소 자리에서 엑절테이션 로드가 되고 마주보는 개 자리에서는 폴 로드가 됩니다. 목성은 개 자리에서 엑절테이션 로드가 되고 마주보는 염소 자리에서 폴 로드가 됩니다. 토성은 천칭 자리에서 엑절테이션 로드가 되고 마주보는 양 자리에서 폴 로드가 됩니다. 쌍둥이 자리의 엑절테이션 로드는 이후 강의에서 배울 북쪽 노드입니다. 이 북쪽 노드는 시작하는 성격을 띠고 그와 반대되는
끝을 보는 성격을 띠는 남쪽 로드는 쌍둥이 자리와 마주보는 사수 자리에서 exaltation 로드가 됩니다. 반대로 남쪽 로드는 쌍둥이 자리에서 폴 로드가 되고 북쪽 로드는 사수 자리에서 폴 로드가 됩니다. 태양과 토성의 자리인 사자 자리와 물병 자리에는 exaltation 로드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 폴 로드도 없습니다. 황소 자리에서는 특별히 폴하는 행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주보는 별자리인 정갈 자리에서는 반대로 exaltation 로드가 없습니다. 이렇게 12별자리의 4가지 종류의 로드들이 배정됩니다. 다음의 천궁도를 통해서 7행성이 어떤 별자리에서 어떤 상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은 물고기 자리, 다른 사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도모사일, exaltation, 데트리먼트, 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성은 물고기 자리 0도쯤에 위치하므로 막 데트리먼트와 폴 상태가 되었습니다. 즉 수성은 데트리먼트답게 불만스러우면서도 폴의 의미처럼 위축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수성이 언변을 의미하는 걸 고려하면 물고기 자리답게 풍부한 감성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언어라는 한정된 틀에 가둬지지 않아 불만스럽고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려는 의지 자체가 낮아진 셈입니다. 한편 금성은 황소 자리 12도에서 룰러십을 얻었습니다. 금성이 자기 자리에서 본연의 성질대로 즐거움과 안락함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기 쉬운 상태입니다. 화성은 염소 자리 20도에서 exaltation 합니다. 화성이 한껏 고양돼서 이것저것 재지 않고 본능을 추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행동력이 한층 강해진 상태입니다. 반면에 목성은 마찬가지로 염소 자리에서 폴 상태가 됩니다. 화성과 반대인 셈입니다. 목성은 신념을 추구하는 행성인데 지극히 현실적인 성격을 띠는 염소 자리에서 자신의 신념을 온전히 추구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성 역시 염소 자리에 있고 금성처럼 도모사의 상태입니다. 토성은 이성보다 현실을 추구하기 때문에 염소 자리에서 특유의 계산성을 안정적으로 발휘하는 중입니다. 아주 대략적이긴 하지만 이 정도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모사일이나 exaltation이 안정된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길한 것은 아니고 데트리먼트와 폴이 불안정하다고 해서 무조건 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성이 의미하는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 데트리먼트 금성과 폴 금성이 유독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기 쉬운 금성을 자기 만족적으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에 맞추어서 금성답지 않게 집중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내함으로 오히려 창작에 유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주제의 안정과 불안정을 좋다 나쁘다 혹은 길하다 흉하다처럼 이분법으로 구분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눈치챈 분도 계시겠지만 강의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전에 배운 개념들이 층층이 쌓여서 새로운 개념이 파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각각의 개념을 따로따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잘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거기에 기초해서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셈입니다. 이처럼 층층이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대가 되는 기초 개념인 게 당연합니다. 즉 토대가 단단해야 기초 개념이 확실히 잡혀 있어야 그 위에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새로운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일수록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므로 앞서 배운 행성, 별자리, 특히 행성에 대한 이해를 탄탄하게 다져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별자리를 담당하는 로드들의 성격을 종합해서 12별자리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다음 시간 전에 12별자리의 주제성을 정리한 이 표를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암기식으로 학습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강의 커리큘럼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표만큼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다른 개념을 배워서 응용할 때 한결 편리하실 것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